안녕하십니까. OA 실무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우리 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실습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약간의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차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엑셀이라고 하는 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엑셀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습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면의 구성, 메뉴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기본적인 셀의 선택, 이동 같은 어떤 입력에 관련된 사항을 좀 안내해 드리고, 입력된 데이터들과 그리고 수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다루는 전체적인 그런 워크시트라고 불리우는 그 문서에 대한 관리, 그리고 파일의 저장, 아주 제일 기본인 것들만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지가 벌써 5주 차가 벌써 되어 버렸네요. 학교 좀 본부에서는 5월 4일부터 대면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5월 4일부터 대면 수업이 아니라 바로 아마 중간고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과 아마 중간고사 기간 때 만나게 된다는 안내를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두도록 하시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인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단독 존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오피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패키지이니까 꾸러미,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 상품이에요. 소프트웨어 상품인데, 이 오피스의 명칭처럼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업무용 또 사무용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엑셀을 우리는 계산기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엑셀은요,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문서. 그래서 아주 이 오피스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문서들을 좀 편리하게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이 중에서 한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바로 MS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MS 워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아래 한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를 작성을 하되 뭐 글자, 뭐 말 그대로 타자기를 대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오피스 패키지 상품군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얘가 담당하는, MS 워드가 담당하는 역할은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글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서 작성. 그리고 파워포인트라는 것 잘 아시죠? 저도 강의할 때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브리핑이나 발표나 뭐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죠. 이런 어떤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어떤 설득을 하는 그런 게 비주얼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발표용 도구인데, 얘도 역시 문서예요. 문서로 되어져 있어서 이 파워포인트의 문서는 근데 주로 글자를 빼곡하게 써놓고 읽으세요. 뭐 청중들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나 도표나 그래프나 차트 같은 것들을 딱 그림만 띄워놓고 발표자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러한 발표에 대한 화면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파워포인트는 글자를 빼곡하게 채운다든가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간략한 설명만 글자로 들어가게 되죠. 주로
이미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림이 중심이 된다고요. 물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고 그림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것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는 그래서 그림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피스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픽용 프로그램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할 정도로 이 그림에 관련된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OA 실무가 더 진도가 나가게 되면 또는 뭐 다음 학기라도 뭐 강의 개설을 할 수가 있다면 뭐 파워포인트에 대한 수업을 또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라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나 MOS 같은 시험에서 이 파워포인트랑 엑셀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엑셀만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파워포인트도 그만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엑셀이라고 하는 이제 삼총사 중에 하나인데 이 엑셀은 방금 전에 문서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 글자는 워드가 담당하고 그림은 파워포인트가 담당하고 뭐 이렇게 담당한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잘한다는 거예요. 글자는 워드가 잘하고요. 파워포인트는 그림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은요. 우리 주인공인 이번 학기의 주인공인 엑셀은 숫자를 잘해요.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숫자가 중심이 되는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가 중심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변의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등. 그래서 이런 숫자를 작성하면서도 문서가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설명 다 됐는데 밑에 제가 설명을 더 달아놨는데요. 이 패키지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러한 근로자들이 이 업무를 좀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몇 가지 액세서리 프로그램들이 더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원노트라고 불리는 것은 메모나 노트 같은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다가 스마트폰에서 하다가 태블릿에서 하다가 등등 여기저기서 메모 같은 것들이 모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해야 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원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필기도 지원을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아웃룩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아웃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만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메일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떤 이메일 서비스에 가서 이용한다고 생각할 텐데 이메일은요 그쪽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내가 이메일을 이용하는 업체가 문을 닫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문을 닫거나 접속이 안 되거나 인터넷이 안 되거나 하게 되면 무용지물아니에요. 근데 이 아웃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낸 이메일, 받은 이메일, 모든 이메일들을 내 컴퓨터에서 관리해 주게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으면 일단 발송 보류, 수신 보류가 된 상태에서 뭐 인터넷이 연결되거나 컴퓨터를 켰을 때 뭐 이렇게 주고받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보관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웃룩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좀 귀찮아서 잘 안 쓰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겠죠. 자, 그리고 퍼블리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용 탁상, 책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출판사나 뭐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그런 문서들이 모아지게 되면 제본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무실 안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그게 퍼블리셔입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시험 본다든가 또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면 액세스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엑셀보다는 조금 더 고난이도의 수준을 가지는 개인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주 엑셀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자료를 다룰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자신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게, 대용량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단은 이 액세스까지는 아주 상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뭐 워드나 엑셀이나 또 파워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은요, 뭐 이런 상품화 되어져서 상용으로 판매가 됩니다. 보통 우리 학생용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상용, 말 그대로 돈 주고 구입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 우리 아래 한글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 외국산 프로그램인 MS 오피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컴 오피스라고 하는 오피스 프로그램 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여기 안에는 MS 워드에 대응하는 아래 한글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엑셀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인 한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쇼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그래요. 파워포인트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오피스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혹시 주머니가 가볍다, 뭐 지갑이 얇다, 나는 뭐 상용 프로그램은 못 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요즘에 환경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구글 닥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전부 다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 하나 정도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구글에 접속하셔서 여러 서비스들 중에 한번 구글 닥스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구글에서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을 한번 쓰실 수는 있을 겁니다.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오피스 프로그램이 뭔지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그거보다도 이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엑셀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뭐 당위성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일단 그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친숙한 아래 한글 화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백지, 짠, A4지가 마치 모니터 화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뭐 편안하죠. 내가 연필로 이제 A4지 위에다가 뭔가 쓸 수 있는 것 같은 대기하는 그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커서가 깜빡깜빡일 때 타자를 치면 뭐 이렇게 문서 작성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내가 문서 친 것처럼 글자 크기 조정하고 글꼴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 한 것이 출력이 돼서 나와요. 아주 편안합니다. 이런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은.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기 더 쉽죠. 그런데 이런 엑셀을 사용하는 걸 좀 봅시다. 이런 문서들,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아래 한글 문서에도 간단한 계산 기능은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계산이 주가 아니에요. 문서 작성이 주이기 때문에 MS 워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뭐 견적서라든가 또는 회비 관리라든가 이런 숫자가 중심이 되는 문서를 작성하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표를 그리고 거기다 숫자를 집어넣고, 그리고 또 숫자를 옆에 전자계산기를 하나 열어놓은 다음에 직접 두들겨서 계산을 하고 계산 결과를 칸에다 집어넣어서 또 입력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상상이 돼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겠죠. 또 중간에 어딘가에 숫자가 틀렸으면 전체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자, 이런 식의 아주 작은 사소한 예지만 기업에서는 또 사무실 안에서는 이런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계산된 문서 작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생활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 이런 일을 매일 반복하고 수많은 숫자와 관련된 계산, 또 회계, 재무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데 그것은 뭐 담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텐데, 이 엑셀은요, 모든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소양이에요. 엑셀을 못 쓴다? 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를 헛배웠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엑셀은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 같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수업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프로그래머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엑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업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뤄요. 뭐 그래픽 뭐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잘하고 하시는 분들도 엑셀을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기업에서 일한다고 보고 이런 엑셀은 아주 기본에 속한다. 가지고 있어야 될 소양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엑셀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가? 엑셀은요,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계산이겠죠. 그래서 복잡한 수치 계산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한 기능이 여러분에게 이제 숙달이 되어야겠지만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계산과 동시에 아주 세련된 문서로 만들어줘요. 표가 자동으로 들어가. 표 그린 것도 아래 한 것에는 좀 어려운 편인데 엑셀에서는 대단히 쉽습니다. 자, 두 번째,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해 주죠. 뭐 주소록이라든가 회원 관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등록한 날짜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록해야 되는 그런 금전 출납부라든가 등등 굉장히 아주 수많은 뭐 수백 개도 아니에요. 수천 개, 수만 개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관리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입출금 그것이 한 지점에서 몇 건씩 발생하는지 아세요? 거의 한 몇만 건에서 10만 건 가까이 입출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엑셀로 작성하지 않은 그러한 그 입출금 내역이 몇만 건이 되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다 일명요연하게 관리를 할까요? 아래 한글로 다 입력해서 하나씩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을 테니까 아주 많은 양의 자료를 관리해야 할 때는 엑셀이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엑셀의 용도에서 세 번째, 차트를 굉장히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마우스 클릭 한 3번이면 차트를 짜잔 하고 그려줘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엑셀을 사용할 줄 알면 멋진 차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트 그리는 것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엑셀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 기업에서는요, 또는 사무실 안에서는 어제 했던 일을 비슷한 일을 또 오늘도 하고요. 오늘 했었던 또 비슷한 일을 내일도 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안에서는 약간의 수치가 바뀔 뿐이지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특히 반복적인 문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매번 표 그리고 매번 계산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줄여주고 그리고 금방 몇십 분 걸려야 될 일을 몇 분 만에 끝내준다면 엑셀은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어저께 판매되는 그런 매출 기록을 작성을 해놨어요. 뭐 무슨 바는 조스바는 뭐 몇 개 팔렸고 또는 돼지발은 몇 개 팔렸고 이렇게 막 수치를 적어놔요. 다음 날에는요.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판단 말이에요. 단지 뭐만 바뀌어요? 숫자만 바뀌는 거죠. 매번 문서로 돼지바 몇 개, 조스바 몇 개, 숫자 몇 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반복되는 일이죠. 근데 엑셀에서는요. 어제 사용했었던 문서를 복제해서
수치만 싹싹 바꾸게 되면 계산은 알아서 되게끔 다시 계산하지 않는, 그래서 한 번 했었던 작업을 다시 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엑셀을 사용하는 근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엑셀의 유래를 좀 볼까요? 엑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명칭은 MSI에서 지었겠지만 엑셀과 비슷한 일을 하는 프로그램, 아까 봤었던 한셀 같은 류의 비슷한 그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제가 위에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 이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은 엑셀과 같은 류의 프로그램을 다 통칭하는 용어예요. 엑셀도 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프레드 시트는 뭔데? 뭐 한국말로 해석하면 스프레드, 펼치다. 펼치다. 시트는 종이죠. 펼친 종이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펼친 종이, 예전에 고대 중세 상인들이 격리나 회계에서 사용했었던 이 두루마리 용지 있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가끔 나오죠. 어명이요 하면서 이제 쭉 펼쳐서 보이는, 이게 가로로 넓은 종이 있죠. 막 돌돌돌돌 말려 있는 이런 두루마리 장부를 그 고대 상인들이 사용했었다고 해요. 그것을 고스란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겨놨다라고 하는 걸로 그 유래를 찾게 됩니다. 그럼 이런 스프레드류의 최초의 프로그램은 뭐냐? 여기 지금 좀 옛날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데, 예전에는요, 이런 계산 작업은 일반 개인이 하지 않았어요. 중대형 컴퓨터나 아주 대용량 컴퓨터 같은 컴퓨터실에 단 한 대 있는 그런 컴퓨터에다가 계산을 집어넣고 막 하긴 했지, 뭐 회사 전체 차원에서 또 기업 전체 차원에서 어떤 군부대 전체, 정부 전체에서 컴퓨터 한 대 놓고 이 계산 작업을 맡겼지, 개인이 책상 위에서 이런 그 계산 작업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존재 자체가 하지 않았는데 1979년도에 댄 브리클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플2라고 불리우는 컴퓨터에서, 뭐 애플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나오는 그런 아이맥 같은 그러한 매킨토시 류의 애플 컴퓨터 생각할 때 그거 아니고요. 옛날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게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스테판 워즈니악과 함께 1976년인가 4년인가에 70년대 중반에 만들었어요. 그게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개인용. 이 개인용 컴퓨터를 판매했는데 그 두 번째 버전인 애플2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인 비지칼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녹색 화면이었어요. 녹색 화면에 검은 바탕에 보시면은 엑셀과 비슷한 이렇게 생겨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왜 개인이 계산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세 계산이라든가 세금 계산 같은 것들을 해야 할 때 뭐 저기 세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걸 집에서 애플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이 비지칼cul을 그냥 껴준다, 공짜로 넣어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을 가져오고 계셨던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비지칼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아버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많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로터스 123, 한셀, 그죠? 또 오픈 오피스 무료죠. 그 칼크라고 불리우는, 이거는 저기 구글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엑셀이 왜 가장 유명하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대중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셀을 한번 여러분이 배워두시게 되면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한셀이니 로터스 123이니 뭐 오픈 오피스인 칼크니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엑셀로 만들어진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거나 전달하게 되더라도 이거 엑셀 파일이네 라고 하면 알아채고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이니만큼 여러분이 배워두시면 바로 다른 프로그램들까지 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누구나 사용하기 때문에 엑셀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엑셀의 화면 구성 좀 볼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같이 벌써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엑셀을 저도 이제 배웠는데 막막했어요. 왜 막막하냐면 아까 보셨던 그런 아래 한글은 되게 편안하죠. A4지 위에 깜빡깜빡하면 내가 치는 대로 글자 들어가고 하는데 얘는 막 줄이 막 그어져 있어요. 줄이 그어져 있어서 이걸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란 말이죠. 자, 위에 있는 메뉴들은 뭐 다른 MS 워드나 아래 한글 아래 한글도 비슷하죠. 요즘엔 또 파워포인트도 메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가장 틀린 것이 바로 요거죠. 예. 뭔가 빽빽하게 바둑판처럼 꽉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답답한 이러한 화면. 근데 왜 이렇게 칸을 그어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엑셀은 기본적으로 글자를 중심으로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숫자를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리 가상의 칸을 그어 놓은 겁니다. 가상의 칸. 그래서 여기 각각 첫 번째 줄에 있는 맨 왼쪽의 칸에다가 뭐 데이터를 입력하고 뭐 이름을 입력한다 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의 학번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뭔가 구분이 탁탁탁 되죠. 이게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칸이 그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미리 칸이 그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막막하다 답답하다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요? 숫자가 중심이 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엑셀의 메뉴 용어부터 좀 배우도록 할까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맨 위쪽에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엑셀에서 바로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되돌리기 또는 다시 리듀 해서 취소했던 작업을 다시 한다든가 하는 빠른 실행 메뉴가 첫째 줄에 있고요. 자, 여기는 제목 표시 줄에는 현재 문서에 대한 그러한 제목이 들어갑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으면 이름은 기본적으로 통합 문서라고 지칭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장하시면서 제목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메뉴예요. 뭐 파일, 홈, 삽입 뭐 이런 메뉴들은 각각의 서브 메뉴인 리본 메뉴를 가지고 있죠. 리본 메뉴는 우리 윈도우 탐색기를 배우면서 배웠죠. 이 메뉴 안에 지금 아래 보이는 모든 메뉴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해요.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메뉴를 누르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르지 않고 바로 쓸 수 있게끔 여기에 큼지막한 그림들로 모아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래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기 5번과 6번은 일단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설명드리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셀이라고 있어요. 이 셀은 박스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왜 셀이라고 부르냐면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여러분들 그 세포막 구경해 본 적 있어요? 세포막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이름도 CELL. 얘 9번의 셀의 영문명도 CELL. 그래서 세포막처럼 생겼다 해서 셀이라 부릅니다. 이 셀은요, 여기 보시면 A, B, C, D 하는 식의 열이 매겨지게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숫자 1, 2, 3, 4, 5, 6, 7, 8 하는 식으로 여기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런 열과 행이
교차하면서 선이 교차하면서 하나의 박스를 이루죠. 이거 우리는 셀이라 부르는 겁니다. 각각의 셀 기억해 두세요. 자,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셀들도 있네요.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얘네들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열 머리끌 셀이라 부릅니다. 열 머리끌 셀. 얘네들은 뭐 뭔가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각각의 셀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열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행머리글이라고 부르고요. 1번부터 번호가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칭을 기억해 주세요. 얘네들은 행머리글 셀, 얘네들은 열머리글 셀이라 부릅니다. 얘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현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셀을 우리는 현재 셀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셀. 마우스의 위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현재 셀은 내가 현재 선택하고 있는 셀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보니까 셀이 지금 여기 선택되어져 있는데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A자라고 불리는 열이 선택되어져 있고 여기 1이라고 하는 행이 선택되어져 있네요.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우리는 이름을 매길 수 있습니다. A열과 1행이 교차하는 셀이기 때문에 이 셀의 이름을 우리는 A1셀, A1셀, A1셀이 좀 더 이상하다. A1셀이라고 하죠. A1셀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요. 이 옆에 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B라고 불리는 열과 1이라고 불리우는 행이 교차하니까 여기 이 부분은 제 마우스로 지칭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B1셀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좀 조작이 서툴러서 죄송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각각의 셀들은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과 행이 교차하는 걸로 우리는 각각의 셀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F5셀을 선택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F열과 여기 있겠죠? 5행이 만나는 교차하는 이 점을 얘기한다는 걸 굳이 제가 마우스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 지점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크롤바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스크롤바가 있어서 쭉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를 문서라고 부르지 않고요.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 워크시트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엑셀은 이 워크시트를요, 총 3장 제공해줘요. 여기 지금 바인더라 그럴까요? 탭이라 부르는 게 좋겠죠? 탭을 한 3개 기본으로 제공해 줍니다. 시트 1, 시트 2, 시트 3 하는 식으로. 여기 보시면 번쩍하는 그런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시트를 더 만들 수도 있겠네요. 시트를 생성하는,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바인더를 여러 개 가지고서 있는 문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를 페이지 개념이 없어요. 일단 작업장 위에서는, 워크시트 위에서는 페이지의 개념이 없습니다. 페이지는 나중에 구분을 하는 거고, 일단 작업장은, 작업 시트는 여기가 되고, 작업 시트를 기본 3개 제공해 준다. 그리고 시트를 원한다면 더 추가할 수도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기본 문서에 대한 화면 구성 좀 살펴봤고요. 실습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실습 화면에서 같이 좀 더 살펴보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시간이기 때문에 엑셀에 대한 개념을 좀 배우고 기본적인 셀에 대한 선택과 이동, 입력, 그리고 데이터 수정, 그리고 행머리글, 열머리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트 관리와 통합문서 관리, 뭐 파일의 저장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습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좀 이따 마무리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OA 실무 수강생 여러분, 최영일 교수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실습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통해서 잘 따라 하시고 눈으로 보신 뒤에 꼭 손으로 한 번씩 실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제 노트북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엑셀을 시동을 해보기 위해서 바탕화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셀을 시동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눌러서 할 수도 있고, 반면에 보통 이렇게 시작 메뉴를 누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와중에 여기서 엑셀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의 첫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의 화면이 있어요. 이것들은 템플릿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만한 것들을 엑셀에서 미리 작성해 두고 거기에 자료만 입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인데, 일반적으로는 좀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새 통합 문서라고 불리우는 요거를 실행을 하는 것으로부터 엑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엑셀의 첫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에 수업에서 안내했던 것 같이 리본 메뉴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가장 잘 띄죠. 이러한 메뉴들은 제가 이론 설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메뉴 안에, 기본 메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서 볼 필요도 없이 곧장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싶은 메뉴들을 꺼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화면의 구성부터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화면에 대한 구성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메뉴가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뭐 눌러서 어떤 기능을 하고, 이것들은 일단 머리에서 잊으시고 우리는 화면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앞서 이런 설명에서 각각의 명칭들은 들어봤죠? 여기 각각의 열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행들이 있습니다. 행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RAW, row라고 부르고요. 열은 보통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컬럼. 자, 그래서 이 컬럼과 열과 행이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각각의 모든 셀들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마치 세포막과 같다라는 의미였었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셀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현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셀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현재 셀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1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버전이 달라서 그런지 앞서 설명했던 것들은 시트를 여러 장 입력할 수 있다고 했는데 3장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한 장만 제공을 해 주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엑셀의 버전은 2016 버전입니다. 뭐 버전에 관계없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플러스 버튼은 새 시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내용은 우리 셀에 대한 이동인데, 셀은 제가 이렇게 막 만지듯이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셀을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접한 셀을 이동할 때는 화살표가 더 오히려 편리할지도 모르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때는 마우스가 편리할지도 모르니까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셀에 대한 선택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셀을 선택할 때는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블록을 지정을 해서 여러 개의 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할 때는 이 경계선을 잘 보세요. 특히 마우스 커서 모습을 보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 모습이 십자 모양을 변할 거예요. 자, 지금 화살표 모양이 아니라 두꺼운 십자 모양으로 변해 있죠. 두꺼운 십자 모양. 이거 확대하게 되면 화살표 모양으로 변해서, 예, 이거를 제가 확대시킬 수는 없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우스가 커서가 두꺼운 십자 모양일 때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택한다. 그래서 선택을 이런 식으로 블럭을 지정해서 여러 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행 전체를 선택해야 될 때, 또는 열 전체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요 위에 있는 열 머리 글 셀, 왼쪽에 있는 행 머리 글 셀을 선택하게 되면 한 줄 전체, 한 행 전체, 한 열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지금 번호가 1, 2, 3, 4, 5, 6, 7, 8 하는 식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굉장히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촌스럽고, 얼마나 내려가는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맨 아랫부분에 있는 행까지 곧장 갈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아래로.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한 100만 4,850 104만 8,576 행까지 내려가네요. 100만 줄 밑에까지 내려가죠. 다시 위로 올라가시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위로 하시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100만 줄 위로 올라왔어요. 자, 역시 이 오른쪽에 있는 A, B, C, D 하는 이 알파벳 순서도요, 오른쪽으로 가보게 되면 Z까지 이어졌을 때 그 다음은 AA, AB 하는 식으로 이런 조합에 의해서 계속 열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의 끝을 봤으니 우리 열의 끝을 한번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끝까지 갑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만 줄 갈 거예요. 몇만 열. 또 다시 원래대로 가고 싶으시면, 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예,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주시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래로 100만 줄, 또 가로로 잘못 얘기했네요. 행으로 100만 줄, 그리고 열로 몇만 열이, 컬럼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직사각형의 굉장히 큰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사각형의 굉장히 큰 종이. 자, 바로 이게 앞서 이론 수업에서 설명했었던 그 두루마리 종이 같은 굉장히 큰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워크시트라고 부른다고 얘기했고, 페이지 개념이 없이 엑셀은 이런 식의 워크시트가 사용이 되고, 나중에 인쇄를 하게 될 때 이 페이지를 워크시트에서 잘라서 조각조각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개념이 없이 이 넓은 워크시트를 마음껏, 예, 계산하는데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워크시트를 모두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 예전에 단축키 할 때 단축키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컨트롤 A를 누르면 All, ALL 전체 선택을 할 때 컨트롤 A를 같이 누르면 모든 셀이 전부 다 선택이 되죠. 자,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 셀이에요. A와 1 옆에 있는 요 셀 보시면 조금 역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는데 요 셀을 누르면 역시 전체 선택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선택까지 일단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내용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문자와 숫자를 입력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력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자와 숫자를 입력할 때 아무 셀이나 좀 찍어 볼게요. 뭐 A1셀 A1셀을 찍어 보고요. 현재 셀을 두고 이때 뭐 예를 들어서 10 숫자를 입력할게요.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입력을 해줘요. 자, 다음 입력할 칸을 대기를 하겠죠. A2 셀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0을 입력하면 이렇게 그 다음 칸 하는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으로 입력을 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제가 입력하는 방법 볼게요. 15 입력하면서 엔터를 누르지 않고요. 자, 중요한 거는 탭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다시 25 입력하고 탭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 자, 탭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 항상 엔터를 입력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엑셀에서는 오른쪽으로 자료를 입력해야 할 경우에는 탭 키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면서 엔터를 누르게 되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만약에 이쪽에다가 50을 입력해 볼게요. A5셀에다가 50을 입력하고 입력 완료가 되면서 나는 다음 뭐 G5셀로 바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요, 입력할 때 엔터나 탭을 누르지 않고 G5셀로 바로 마우스 커서를 눌러 주시면 입력 완료가 되면서 다음 인접해 있지 않은 떨어진 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겠죠. 숫자를 입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입력하는 건 한번 연습해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B7셀에다가 여러분 잘 보이세요? 근데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도 작은 데다가 입력하는 것도 작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확대 축소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크거나 작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잘 보이시라고 좀 확대를 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잘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B7셀에다가 이번에는 인천재능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천재능대 엔터. 살짝 보니까 입력한 란이 삐져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는 B8셀에다가는 마케팅 경영과라고 입력해 볼게요. 역시 삐져 나오네요. 어쨌든 자, 다음 B9셀까지 이번에는 간단하게 최고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니까 자, 여기 인천재능대라는 글자는 삐져나와 있어요. 역시 경영과도 삐져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들은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B8셀은 마케팅 경영과라고 하는 거고요. B7셀은 인천재능대라는 데이터가 각각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삐져나와 있는 여기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C7과 C8셀에 삐져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를 찍어 볼게요. 마우스로 찍어 보니 칸은 차지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단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케팅 경영과라는 글자 삐져나온 곳에다가 다른 걸 한번 입력해 볼게요. 송도 캠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각각의 주인이 셀들마다 입력되어져 있는 곳에 따로따로 입력되어져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최고라는 글자가 칸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칸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숫자를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다른 숫자들도 좀 구경해 볼까요? 모든 숫자들이 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글자들은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 셀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왼쪽에 기본 정렬이 될 수가 되고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이 된다. 기본 입력하는 설정이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원한다면 문자든 숫자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가운데, 오른쪽, 왼쪽 사용자가 원하는 식으로 정렬을 바꿀 수가 있지만 입력되어져 있는 기본 사항을 보고 얘가 문자다, 얘가 숫자다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삐져나온 애들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 보시면 각각의 글머리 셀들, 여기 1번 행에 있는, 또 2번 행에 있는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번호가 붙어 있는 각각의 행 머리글 셀들, 또 위쪽에 A, B, C, D 하는 식의 열 머리글 셀들, 이 각각의 구분하고 있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살짝 대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거는 확대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안 되네요. 예, 잘 보시면 양 옆으로 벌어지는 듯한 모습의 화살표 키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벌려 보라는 거죠. 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삐져나오는 글자가 있는 이곳들을 마우스로 늘려보도록 하죠. 어디서 한다고요? 내가 늘리고자 하는 넓이의 셀의 경계선, 어디의 경계선이요? 열 머리글 각각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커서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렇게 넓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셀들보다 얘들은 내가 넓혀줬기 때문에 넓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 B와 C라고 하는 열 머리글 셀 사이에 마우스를 대고 이런 식의 화살표 키로 변했을 때, 이 모습일 때 마우스 커서가 벌어진다,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엑셀이 알려준 이 모습일 때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이 열에,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열에 가장 긴 글자에 맞춰서 자동으로 넓이를 맞춰 줍니다. 자, 여기 행도 마찬가지예요. 행도 1번과 2번 행 사이에 마우스를 대고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게 되면 1행의 높이가 조절이 될 수가 있죠. 역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맞춤이 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의 넓이와 높이 조절은 열 머리 글 셀, 행 머리 글 셀에서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여러분들은 A, B, C, D 하는 이 열 머리 글 셀의 역할들은 뭐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열을 관장하는 것이다. 또 행 머리 글 셀의 역할들은 전체 행을 관장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잠깐 또 팁 같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글자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한 줄이 넘어갈 때가 있겠죠. 인천재능대학교 마케팅 경영과를 한 셀에 다 집어넣고 싶다. 이럴 때. 자, 인천재능대학교. 그리고 한 줄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그럴 때 Alt 엔터를 누르면 한 줄이 내려갑니다. 뭐요? Alt 엔터. 마케팅 경영과. Alt 엔터도 누르면 셋째 줄까지 내려가죠. 송도 캠퍼스. 짜잔 하게 되면 이런 긴 글자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하나 맞춰볼까요? 이렇게 늘려서. 그래서 엑셀에서는 높이도 맞춰볼까요? 이렇게. 예. 한 셀 안에 아주 긴 글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또는 줄을 넘겨서 입력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하는 것까지 봤고요. 이번에 수정을 한번 해볼 텐데, 수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기 인천재능대학교 마케팅 경영과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눈으로 보세요. B열과 11 행에 교차하는 지점, 이 점이니까 얘는 인천재능대학교 마케팅 경영과 송도 캠퍼스라는 것이 B11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더블 클릭 한번 해봅시다. 그럼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자, 위에도 마찬가지죠. 더블 클릭 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수정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해서 그 자리에서 수정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뭔가 자꾸 따라다니는 것 같은, 뭔가 변하는 것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요? 자, 여기 우리 메뉴의 설명 첫 번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줄이 내가 지금 선택한 B7셀의 글자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글자가 자꾸 변하죠. 자, 저기 뭐 하는 데인데, 저기는 원래 수식을 입력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글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내용들을 다 여기서 보여주죠. 수식 입력줄에서. 그래서 이 수식 입력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죠? 저기서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자리에서 직접 더블 클릭으로 글자를 수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식 입력줄에서 커서를 만들어서 수식 입력줄에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으면 이제 수정하는 방법 알았는데, 글자는 이런 식의 방법을 권장을 드려요. 숫자는 왜 숫자를 따로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숫자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정하시는 게 좋아요. 가령 자, A1셀에 지금 10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11을 입력해야 되는 자리인데 원래 11인데 10을 잘못 입력했네요. 그러면 11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더블 클릭했다가 또 지웠다가, 그죠? 그리고 11을 다시 입력한다? 좀 비효율적이죠? 여기 수식 입력 쪽에서 고칠 수 있다면서요. 이것도 또 지웠다가 또 다시 또 데이터 입력했다가 귀찮아요. 숫자 같은 경우에 복잡한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 그 자리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그냥 바로 11을 입력해 봅시다. 덮어 써지죠. 20도 21인데 20이 입력되어 있다면 그냥 덮어 써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는 보통 덮어 쓰는 방식으로 곧장 수정한다. 근데 좀 복잡한 수식이나 숫자 같은 경우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자처럼 수식 입력줄에서 변경하든지 또는 더블 클릭해서 그 자리에서 바꿔준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수정하는 것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일단 근데 너무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플 테니까 오늘은 글자, 숫자 입력하는 것만 좀 배우고요. 이번에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는 자료를 저장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저장할 때는 위에 있는 마우스 커서를 위로 올려셔서 자, 여기 맨 꼭대기에 탑 메뉴에 있는 여기 디스켓 모양의 버튼을 눌러도 좋고요. 또는 제 권장드리는 방법은 파일을 눌러서 저장을 눌러보는 겁니다. 자, 저장을 눌러보면 바탕화면에다 저장할까요? 예, 바탕화면에다 저장해 봅시다. 자, 여기 통합 문서가 되어 있는데 OA 실무, 자기의 이름, 학번 2020 12345 뭐 이렇게 듣고 오늘 날짜가 2020 0417 예, 이런 식으로 입력하라고 했었죠. 자, 파일 형식은 통합 문서가 맞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통합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엑셀에서 자료를 저장하는 것은 파일을 누르고 저장 버튼을 누른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만 좀 보여드린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엑셀의 컨셉 계산이라고 하는 걸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엑셀 실습 수업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느라고 여러분들 좀 힘드셨을 텐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실습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고요. 여러분이 본 내용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손으로 연습해 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파일의 관리 방법을 사용해서 셀의 이동 그리고 선택, 데이터 입력, 데이터 수정 시트 관리 같은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따로 결과 보고는 하지 않아 좋아요. 스스로가 손으로 익히시길 바라겠고요. 뭐 샘플로 하나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도 그 과정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나가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좀 더 진도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포털 사이트에 오늘 배운 내용의 요약 그리고 소감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게시판 위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시고 네, 첨부 파일은 받지 않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